매운맛. 킬빌도 좋았고. 킬킬이 눈물을 훔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하루만 이거 하는데 그게 슈퍼주니어가 됐어. 숙소 싸움썰 중에 우리 싸워야 되니까 다 나가 이랬대요. 뮤직뱅크 대기실이었어. 둘이 시비가 붙어서 은혁이가 나가게 됐어.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높고 푸르른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을스럽게 입어봤는데 어때요? 제 퍼컬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이 가을과 어울리는 손님이 슬기로운 방학생활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의 바로 선배님이시자 오빠인 예성 오빠가, 예술성대 예성 오빠가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오빠와 같이 토크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재밌겠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가을맞이 음식부터 제가 오빠를 위해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처음 하는 요리예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곶감과 크림치즈, 호두를 이용한 이제 디저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인 요리는 또 따로 있고 디저트 타임에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예쁘게 차려야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요 곶감 말랑거리게 만져준 다음에 꼭지를 떼줍니다. 근데 진짜 딱 가을 하면 곶감 아니에요? 오, 되게 맛있는 곶감 같은데?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잘 알리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예성 오빠는 SM 스테이션 이후로 거의 뵌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빠는 어떤지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약간 형체가 찌그러지는데 얘는 그냥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밥을 안 먹고 와갖고 맛있네. 그런 다음 이 크림치즈를 듬뿍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림치즈가 많아야 예뻐 보이거든요. 호두를 조금씩. 이게 또 호두가 사람 뇌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호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돌돌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에? 맞아? 내가 너무 사랑이 넘쳤나 봐. 랩으로 말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되겠죠? 되겠죠? 괜찮아요. 이걸 어차피 자를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좀 이제 실패를 한 건데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얼려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시간 이상 정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답니다. 괜찮은데? 간단하게 가을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단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손님한테 드리면은 진짜 기분 좋겠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원래 꼬다리는 주인이 먹는 거거든요. 괜춘. 약간 다이닝 요리처럼 해봤어요. 그럼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예성 오빠와 즐거운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곶감 크림치즈 말이 완성! 네, 슬기로운 방학생활 저희 예성 오빠가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야, 오빠랑 거의 달링류 이후에 제대로 얘기해보는 건 처음 아니에요? 그 몇 년 전이지? 그 제가 찾아보니까 1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이에요. 7년 전이야? 그때 기억나요? 기억나지. 저도 뮤비 때도 다 기억나요. 나도 다 기억나. 나는 곡을 내가 썼다 보니까 아, 그치. 그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그때 은혁이가 군대 가기 전에 직전이었어.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사를 같이 썼지. 그래서 원래 달링이라고 할까 하다가 커자 캔 스탑 뭐 느낌 살짝 넣어서 달링 유 해가지고 달링 유. 오늘 일단 오빠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파스타가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파스타 면이 밀가루 음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라면이나 일반적인 음식이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었어. 이제 파스타를 먹어야겠어. 저녁마다 파스타를 먹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뭐 하마나 코끼리나 뭐 육식주의자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다들 그 등치를 유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그치. 근데 나는 평상시에도 좀 식단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서 맞아. 오빠가 관리를 제일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어제도 나는 뮤직비디오 마무리 촬영을 했고 요즘 계속 좀 굶주린 상태이긴 했어. 그래서 약간 오늘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아, 그럼 좀 먹으면서 할까요? 그럴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원래 촬영 전에 이렇게 밥을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변함이 없다. 7년 전이든 초등학생 때든 지금이든. 저 기억나요? 응. 저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응. 감자가 걸어 들어와서. 이게 중학생인데도 그냥 내 기억엔 초3 정도로 느껴졌어. 너무 애기 같았어. 애기 같았어. 너무 임팩트가 셌어. 너무 그래요? 귀여웠었어. 가수 되고 싶어서 들어왔냐고 가끔 이렇게 마주치다마다 말을 걸어줬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근데 연습생 때 오히려 그 선배님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진짜 엄청 큰 도움이 아, 됐었어요. 그래? 거의 최종 오디션이었는데 아, 그 소녀시대 언니들 데뷔 전에 그 앞에서 개인기를 찍은 거예요. 오디션을 벌벌벌 떨면서 너무 들어가서 떨리지. 네, 너무 떨리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떤 상태에서 부른 다음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너무 떨려서. 너무 떨어서. 그리고 망한 것 같아서.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울고서는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수영 언니를 마주친 거예요. 수영 언니가 너 노래 너무 잘하더라 하면서 너가 연습생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맞아. 나도 연습생 때 몇 살 때 들어갔어요? 내 18살 때 18살 때 들어왔고 난 되게 자신감 있게 들어왔고 노래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아 노래짱이었어요 오빠? 난 노래장으로 외모짱이었던 것 같은데 노래장이었더라고.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으로 춤이란 걸 배우고 그때 들어와서 처음 배운 거예요? 들어와 처음 배웠지. 다들 엄청 크게 웃었어. 상처. 락킹에 팝이 들어간 막 어려운 이런 춤이 기술이. 있었어. 막 이런 춤이 있었는데 아예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다 잘하려고 힘이 들어갔겠어. 기세로 그러니까 하셨구나. 다 꺾어진 거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오빠 연습 생활 얼마나 했어요? 내가 한 5년 정도 했지. 그래서 다큐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 사실은. 네. 어느 날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우리를 관리했던 트레이닝 팀이 다 바뀌었대. 다 나갔대. 한 3일 정도 엄청 고민했어. 전화를 하니까 우선 회사에 한번 와보래. 야 근데 그게 가기가 싫은 거야. 그쵸. 그만 나와라고 할까. 벌벌 떨면서 갔지. 근데 갔는데 갑자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너 아직도 있었니? 딱 상처야.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회사에 이별 통보를 받을 것 같은 그쵸. 거야. 무서운 거야. 오늘부터 내가 연습을 해야 그래도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겠지. 저 그래도 계약을 맺은 연습생인데 나 연습을 잡아달라. 알았으니까 그냥 가봐. 연락 줄게. 네 알겠습니다. 딱 나가는 순간 눈물이 엄청 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한 2주 정도 뒤에 나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가니까 싹 다 바뀐 거야 연습생 애들이. 그때 이제 시원이랑 희철이 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 데뷔한다고 데뷔해. 쇼케이스 하는데 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허그야. 노래 얼마나 좋아. 갑자기 하루만 이거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돌 컨셉이야. 5인조야. 끝까지 못 보겠는 거야. 화장실로 갔지. 눈물을 훔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양 사이드에서 눈물 머금고 한 명씩 나오는데 다 같이 막. 같은 마음이었나? 좋아하는 노래가 딱 있다든지. 사실 나는 수록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이 많았고 섹시 프리 싱글이라는 노래도 엄청 좋았었던 것 같고 데빌도 엄청 좋았다. 저는 유를 되게 좋아했어요. 유랑 그 미라클과 저는 애기였잖아요. 너무 애기 때문에. 상큼발랄한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막 행복. 뮤비 계속 돌려보고. 레드벨벳 노래 중 좋아했던 거 있어요? 있지. 킬빌도 좋았고. 킬빌? 킬빌이란 노래 없는데. 난 킬빌이라 부르는데 킬킬인가? 뭔가 입에 안 붙잖아. 차라리 그냥 킬빌이 낫잖아. 킬빌 좋고 매운맛 또 좋았고. 빨간 맛은 사실은 SM타운에서 처음 하지 않았나? 맞아요. 바로 뒷무대가 나였단 말이야. 오! 바로 옆에서 듣고 있어서 이거 됐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들었어. 진짜? 그 전에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전 앨범이 뭐였지?
뭐지? 러시안 룰렛이요? 러시안 룰렛. 난 롤러코스터라 부르는데 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 그냥 뭐 러시안 룰렛 뭐 안 붙어. 평상시에 얘기했던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빨간 맛도 빨간 맛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매운 맛. 근데 7키를 좋아하신다니 의외다. 오빠들이 이제 19년 차지. 근데 너무 친하고 지금 봐도 너무 그 합도 좋고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아도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는 게 형제잖아.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인 맞아. 것 같아. 맞아요.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10년 이상을 봤잖아요. 맞아. 거기서 온 세월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냥 눈만 봐도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고. 약간씩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나와서 이제는 서로 다 이해관계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숙소 싸움 썰 중에 이제 예성 오빠와 규현 오빠가 우리 싸워야 되니까 다 나가 이랬대요. 왜 나머지가 나가야 했는지. 아 이거는 서로가 아니라 뮤직뱅크 대기실이었어. 말다툼하다가 밖에 나가서 다툴 수가 없잖아. 뮤직뱅크니까 방송국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자리를 좀 나가달라. 나가줘. 숙소는 동해랑 희철이 형이 은혁이 방에서 둘이 시비가 붙어서 은혁이가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데 야 너 나가. 이게 희철 동해 싸움. 은혁이의 그 작은 방에서 은혁이 괴롭히러 들어왔다가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은혁이가 나가게 돼. 왜 싸웠는지 기억나요? 우리 항상 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초등학생용으로 싸워. 그래서 저는 슈퍼주니어 오빠들 싸움 썰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린 트러블이 없어. 지금 멤버들 다 각자 고민하는 것 같아. 요즘 너무 안 싸웠어. 예능 나와서 할 얘기가 없다고. 아 맞아. 오빠 이번에 11월 5일 날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치. 작년에 나왔던 앨범들이 프로듀싱을 아예 단독으로 한 거는 사실 회사 최초였거든. 우리 회사에서는. 작년에 한 게 이제 윈터랑 한 앨범인가요? 그게 이젠 수록곡이었지. 아.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는 너무 내 성향으로만 가지 않았을까. 뭔가 이번에는 내 음악을 들어주는 팬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했어. 팬분들이 가장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도 내 스스로는 좀 만족하고 있는 편이긴 해. 저도 이제 솔로를 준비를 하니까 이게 내가 좋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대중을 신경 써야 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고.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맞아.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 아니 또 이제 더 얘기를 나눠볼 거가 많아가지고 오빠의 뭐 취미나 평소 하는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한번 예성 오빠의 방학 계획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이거 오빠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겠다. 간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응. 밥 먹고 무조건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편? 밥을 안 먹고 디저트를 먹다. 디저트 전문가로서 해먹을 만하다? 우선 내가 곶감을 진짜 좋아하고, 오 다행이다. 내가 천안 살았잖아. 별명이 호두과자였어. 오. 호두를 진짜 좋아해. 정말. 나 진짜 호두 쉐이크 먹는 영상이 있거든. 장난 아니야. 미치려고 그래 막. 오. 그리고 다행이다. 치즈를 잘 못 먹는데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게 크림치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다 조합됐잖아. 좋다. 그래서 오빠의 하루를 한번 탐구해 볼 건데 스케줄 없는 날, 그냥 편한 날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주면 돼요. 일단 몇 시에 자고 일어나는지. 요즘에는 아침 6시에 자는 편이라서 6시? 우선은 나는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즐기는구나. 혼자서 이렇게 사색에 잠기고. LP 막 틀어놓고, 그리고 나는 집에 DVD만 5,000장이 넘게 있을 정도로 누구보다 영화를 많이 알고, 무슨 리즈 영상들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변천사. 네네네. 그러니까 멤버들께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한 명씩 봤어. 보통은 다 최근에 사진에 뜨고 일단 맞아, 그렇게 하면서 옛날 사진이 나오잖아. 맞아. 나만 데뷔 때 게 나오고 지금 사진이 마지막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 난 리깅남이다. 리즈를 갱신해야지 이번에도. 이게 나와의 싸움도 약간 있는 거지. 그렇게 혼자서 새벽에 이렇게 뭔가 나 혼자 다짐했다가 풀어졌다가 감성에 젖었다가 외롭다가 팬들 생각했다가 이 시간들이 즐겁고 하루하루 가는 게 아쉽더라. 뭔지 알아요. 그래서 빨리 자기 싫은 거야. 약간 피곤한데도.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좀만 더 잘 걸. 근데 원래 사람은 항상 후회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6시에 자도 12시 안에는 일어나. 진짜? 응. 6시간은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그럼 막 뭐예요? 일어나서? 나는 일어나면 어쨌든 바로 나가. 바로 나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 보통 우리 카페 가는 경우가 많고. 밥 먼저 먹기 전에 커피를. 밥은 그냥 준비하면서 대충 먹어. 그냥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엄마 아빠랑 음식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서서 대충 먹어.
식사를 하고 나가서 커피를 커피를 마신다? 한 두세 잔 마시지. 카페인에 그게 없나 봐요? 아니야, 카페인이 영양이? 안 들어간 거 위주로 마셔. 오, 1시간 정도? 아니? 에? 가면 두세 시간씩 있어. 3시간?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해. 책도 읽고 준비하는 거에 관련한 것들을 엄청 찾아보거나. 커피도 마시고 음악 책도 듣고. 읽고 음악 듣고. 오, 요즘 뭐 빠진 음악의 느낌은 뭐예요? 가을이니까 좀 재즈 쪽을 많이 듣지. 음. 음악 좋은 데를 이렇게 잘 찾아가면 내가 모르는 음악들을 나왔을 때 그 곡을 찾는 맛도 되게 큰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재미고. 오빠 완전 낭만파 감성파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막 메모장에 적는다던가 그런 것도 해봤어요?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 나는 우선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일과를 무조건 기록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메모장은 내 하루의 모든 것들이 빽빽하게. 우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너무 것들을 중요하다.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은 하나 읽어줄 수 있는 거 읽어줄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적을지도 좀 기대된다. 슬기를 오랜만에 봤다. 많이 컸더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견뎠던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즐겼던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럼 이런 거를 자주 들여다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토대가 된 것들이 가사로 나온 것들도 되게 많았고. 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팬들을 생각하면서 썼어. 나의 노래가 끝날 때쯤에 햇살 눈부시겠죠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항상 이렇게 아침에 자면서 네네. 이 햇살이 떠오를 때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어도 아름답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래 오늘은 또 내 하루가 달라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하루도 오. 나의 위로를 받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고. 약간 경험에 의한 그렇지 다 나는 가사네요. 내 얘기야. 그러면은 카페를 갔다가 4시부터 뭐 할 것 같아요? 2~3시간 정도로 강아지 산책을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2시간 정도나 해요? 13살, 11살인데 시간 될 때마다 산책해. 2마리 다. 2마리 다. 작년에 그 정규 앨범 나오기 전에 곡 작업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새벽 3시였나? 첫째가 갑자기 배고프다가지고 막 장난치는데 날 바라본 눈에서 백내장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이제 나의 시간은 오히려 이들이 봤을 때 멈춰 있는 거고 이들의 시간만 나랑 다른 시간 속에서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강아지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거든. 와 근데 나 이거 가이드 녹음할 때 울었단 말이야. 노래하다가. 회사 녹음하러 갔을 때도 또 눈물 나는 거야. 이게 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공감할 내용이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야. 행복한 가사인데도.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이름? 꼬밍 멜로. 꼬밍 멜로. 그리고 사실 약간 이건 별개긴 한데 고양이도 있거든. 근데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키워. 쓰러져 있던 고양이를 우리 어머니가 살려줬어. 근데 얘가 고맙다고 맨날 와요. 우리 카페에 쥐를 갖다 놓는 거야. 그거 진짜 고맙다는 쥐랑 비둘기까지 갖다 놨어. 와, 사냥을 아주 잘하네. 근데 어느 날 새끼를 데리고 온 거야. 아들은 여기가 하얗고 얼굴은 까만데 엄마는 여기가 하얗고 얼굴은 까만데 그래서 코딱지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카페에 눌러 살기 시작하는 거야. 집사가 됐네요. 코딱지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까 이름도 코코로 바꿔줬고. 스윗하네. 저도 최근에 집 앞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렇게 서서 저를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아. 혹시 나 간택당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계속 통화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걔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나 간택당했다. 나 얘 이름 이미 생각하고 있고 막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 얘가 너무 배가 고파 보여가지고 참치 캔을 갖고서는 왔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집 앞에 가서 그 친구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고 와요. 혹시 그게 간택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었나? 간택이죠, 오빠. 얘가 눈에만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원래 어릴 때 호기심이 있어. 근데 아마 그 지역에 있을 텐데 원래 고양이는 위에 다니는 있으니까. 데가 정해져 있어. 맞아, 맞아. 한번 이렇게 있어봐. 그 시간에? 응. 오케이. 제가 그때 웬디랑 통화 중이었거든요. 웬디 잠시만, 잠깐만. 얘 진짜 진지한 그럼 얘기 그때 똑같이 중이었는데 앤디랑 또 통화하고 있어.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라. 오케이. 그러면 정말 동물과 뭐 사색을 즐기고 벌써 7시가 돼서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럼 저녁은 언제 먹어요? 근데 저녁은 웬만하면 잘 안 먹어. 그럼 뭘 먹어요? 점심을 아니. 먹는 거지. 점심에 밥도 그냥 서서 조금만 먹었잖아요. 안 먹어요? 적당히 배부르게 먹어 서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새벽에 간식도 조금 먹고 쉐이크도 먹고 막 그래. 최근에 어쨌든 관리를 최근에는 계속 조금- 하니까. 근데 먹을 때도 있으니까 먹자. 밥 먹을게요. 식사. 그러면은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집에 갔겠죠? 그냥 그렇게 새벽 보내. 새벽까지. 여기까지? 응. 잠깐만. 여기서 뭐 음악 듣고 영화 아. 보던가 음악, 곡 작업을 하던가. 영화. 근데 어쨌든 또 아 근데 부모님 나는 계시니까. 엄마랑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친구처럼. 되게 근데 가족이 되게 화목하다. 오빠 인스타그램에서 가족 사진 봤어요. 아 너무 뭔가 따스했어. 오빠의 하루의 루틴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어땠어요? 오늘 여기 출연한 거? 되게 잔잔바리 느낌으로 되게 좋았고 우선은 아까부터 이 태양이 올라오면서 등이 뜨거울 것 같아. 안 탔어요. 슬기랑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재밌었네요. 너무 네. 재밌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서 좋았어요. 뭔가 되게 이렇게 편하게 수다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빠랑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친구랑 또 같이 놀러 와. 카페로 놀러 가겠습니다. 단둘이 만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친구 한 명 동행해서 네, 놀러 갈게요. 컴백 오빠 화이팅 하시고. 파이팅 할게. 꼭 네, 들어줘. 네, 노래 잘 들을게요.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진짜 오빠 배우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런 거 있어도 같이 해도 되고. 그럼 나중에 너 그 컨택 당했다는 그 고양이 잡으러 갈까? 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잡자. 진짜. 잡으러 가면 돼. 고양이 잡으러 잡으러 가자. 가자. 그럼 오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컴백 화이팅. 또 놀러 올게요. 네, 안녕. 오늘 정말 오랜만에 슬기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준비해준 음식들 다 너무 맛있었고 슬기를 간택한 고양이를 만나러 가고 싶네요. 또 놀러 올게요.